자, 주식시장의 정답이 뭘까요? 멋진 투자 전략일까요? 아니면 완벽한 결과일까요? 이 두 가지를 겸비한 분입니다. 제28회 한경 스타워즈 상반기 대회에서 부동의 1위를 기록하신 분이고요. 저와도 오랜 인연이 있는 분입니다. 하나증권 명동금융센터 김대현 부장입니다.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축하드립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지난 상반기를 복귀해 보면요, 매우 안 좋았습니다. 매우 어려웠죠. 그렇죠. 네. 경기 침체와 왔다라고 하고 싶을 정도로 네. 사실은 수익률이 안 좋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한경 스타워즈 대회에서 1등을 하셨는데 그 1등이 압도적인 것 같아요. 뭐 꼭 압도적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좀 뭐 2, 3위부터는 좀 격차가 좀 있긴 있었어요. 근데 그래도 수익률을 많이 내진 못했고 그래도 시장이 너무 어려웠지만 그래도 플러스 수익률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는 거에 좀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벤치마크가 마이너스 폭이 이렇게 깊은데 플러스를 냈다라는 것은 글쎄 겸손하게 말씀 주셨지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운도 좋았을 것 같고 종목에 대한 깊은 성찰도 있었을 것 같은데 가장 시청자분들이 중요한 것부터 여쭙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섹터가 있잖아요. 네. 상반기를 돌이켜봤을 때 어느 섹터가 가장 효자 종목이었을까요? 좀 돌이켜 보면은 제가 주로 이제 탐방을 가거나 이렇게 그 스터디가 된 종목 위주로 좀 운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수익률에 좀 큰 도움을 줬던 거는 제가 그 처음에 언급을 할 때 이제 어느 종목 위주로 투자를 하겠다, 어느 업종으로 투자를 하겠다라고 했던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자율주행차 관련된 그런 업종들이 있었고,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된 그런 업종이 또 있었고요. 또 제가 탐방 다녀온 회사 중에 그 웹 콘텐츠 회사 이런 쪽으로 좀 수익이 나다 보니까 상반기에 좀 그런 것들 수익을 많이 쌓아놓은 상황에서 시장이 좀 깨져서 그래도 좀 방어를 할 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포트폴리오는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하나하나 좀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할게요. 저도 네. 가장 궁금한 부분이라서 네네. 사실 상반기가 너무 장이 어려웠고 변동성이 심해서 이런 수익률을 기록한 게 더 남다른 쾌거, 뿌듯하다라고 느끼실 것 같은데 투자 전략이 어땠을지도 궁금합니다. 어려웠던 점이라든지 아니면 이 부분에 내가 좀 중점을 두고 했다라는 전략이 있었을까요? 이게 대회를 기준으로 봤을 때 네. 일단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던 점은 일단 변동성이 그쵸. 앵커님 말씀처럼 변동성이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낙폭도 너무 심했기 때문에 좀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대회가 4개월 동안에 해야 되는데 그 대회 또 규정을 맞춰서 뭐 무작정 현금을 들고 있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수익을 빨리 내려고 하다가 이제 그런 테마들을 따라가기도 하고 약간 그런 것들이 많은데 어찌됐든지 제가 잘 아는 종목 위주로 앞으로 이제 어떤 뉴스나 성장성들이 보이는 그런 것들 위주로 제 원칙과 소신을 지키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오늘 참 김대현 부장 모시고 이건 사실 영업 기밀이기도 한데 계속해서 그 노하우가 무엇이냐, 어떻게 네. 하면 우리가 근접하게 따라갈 수 있을 것이냐 계속해서 이렇게 캐묻는 게 저도 약간 뭐 송구스럽긴 한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해서 다시 한번 여쭙니다. 지난 상반기를 쭉 돌이켜 보니까 네. 글쎄요, 뭐 어떤 매니저들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어서 좋은 수익률을 내는 장이 있죠. 그런 국면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 상반기는 자기 뚝심이 좀 있었던 매니저들이 어쨌든 수익률이 좋았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부장님께서는 글쎄요, 종목을 선별할 때 아니면 접근할 때 본인만의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들이 있을까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일단은 좀 그림이 그려져야 된다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어쨌든 수익을 내려면 내가 산 것보다는 누군가한테는 비싸게 넘길 수 있어야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매수를 하는 구간이 굉장히 유리한 구간일까? 굉장히 싸게 사는 구간일까? 이거를 누군가한테 나중에는 조금 더 비싸게 팔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야 된다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회사라고 한들 뭐 너도 나도 다 좋다라고 하면 이미 고 밸류가 돼 있는 거고 그럼 그 밸류에서 더 높은 밸류로 누군가한테 매도를 하려면 또 사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시장이 어려워지게 되면 그런 종목들이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투자를 이제 할 때 그러한 부분도 생각을 하지만
그림이 그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떠한 뉴스들, 어떠한 성장성들이 보이고 그런 시나리오를 내가 짤 수 있다라고 하면 시나리오와 그림이 그려지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찾으면 조금 수익에 좀 도움이 더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네, 김대현 부장께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좀 주신 것 같아요. 일단 시계를 넓히 보고 관련된 시나리오를 설정한 다음에 싸더라도 좋은 종목을 사자라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이는데 네, 제가 여기서 여쭙고 싶은 건 그렇습니다. 사실 암만 싸게 잡았다 하더라도 네. 또한 자기가 보는 시계가 있다 하더라도 워낙 불확실성이 심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경험담을 여쭤야 될 것 같습니다. 수익률 1등 하셨기 때문에 네, 네. 자, 상반기 동안 이런 시나리오로 이렇게 미래를 봤는데 생각보다 이런 불확실성이 있어서 나조차도 이거는 잘못됐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던 그런 경험이 좀 있을까요? 그럼요. 물론 있었고 이번 대회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항상 그런 경험들을 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어쨌든 이 포트폴리오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 대회에 참가했을 때 이게 욕심을 내서 내가 투자 비중을 뭐 40%, 50%, 뭐 물론 40% 제한 비중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가져가지 않고 그냥 10%, 20% 선에서 종목들을 분산을 했어요. 분산을 했고 항상 또 현금을 보유한 상태에서 그 종목들이 하락을 했을 때 이거 내가 싼 구간이다라고 생각할 때 빠졌을 때 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100%의 그 확신이 없기 때문에 종목의 100%가 아니잖아요. 내가 투자를 한 것들이. 그러니까 분산을 좀 어느 정도 한 상황에서 내가 좋은 종목들을 선별하다 보면 어느 종목들은 좀 하락을 하고 빠질 수 있겠지만 다른 종목들이 수익이 많이 올라간다고 하면 나는 수익률을 꾸준하게 계속 플러스로 가져갈 수 있는 이 선순환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요새 네네. 네. 변동성 장세가 너무 높잖아요. 최근에 뭐 경기 침체 이런 이야기도 있고 이럴 때 좀 몸을 움츠릴 필요가 있는지 현금을 보유하는 전략을 확대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전략 요새는 네.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요새 그러니까 제가 저도 이제 지점에서 고객 자산을 운용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생각지 못했던 하락이긴 해요. 그래서 너무 어려웠고 힘들었는데 지금 대부분 이제 현금을 늘려야 되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지금 와가지고 무언가 현금을 늘리기가 조금 어떻게 보면 늦었죠. 굉장히 좀 늦은 타이밍이긴 해요. 근데 내가 그러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포트폴리오 종목들이 그러면 앞으로 이 경기 침체가 왔을 때도 계속 성장을 이어갈지를 먼저 체크를 면밀히 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시장은 하반기도 굉장히 어려워질 거라고는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어려운 것들이 시장에 이미 반영이 됐냐 안 됐냐 또한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미 악재들은 다 나올 대로 나와 있고 그리고 시장은 충분히 그거에 따라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뭐 물론 더 빠질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알 수 없는 부분이고 근데 좋은 종목들 그래서 너무 싼 종목들이 많이 또 생겼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차근차근 좀 분할 매수 전략으로 물론 내가 제일 바닥에 사서 제일 고점에 팔면 제일 좋겠지만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좋은 종목들은 그냥 차근차근 산다 생각하고 그렇게 전략을 가져가고 내가 조금 이게 경기 침체가 왔을 때도 올라가기가 쉽지 않겠다. 이게 회사들이 좀 어려워지겠다라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반등을 이용해서 좀 현금화하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사실 상당히 좀 여유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요. 자, 어쨌든 상반기에 수익률 1등 하셨으니까 그렇다면 하반기는 네. 어떤 종목들을 유념해 보고 계신가요? 하반기에도 어쨌든 성장 산업에 투자를 해야 되고 실적이 이어질 수 있는 회사로 또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약간 업종들은 어쨌든 이제 자율주행 관련해서 제가 투자를 상반기에도 했었지만 이제 자율주행 산업이 굉장히 또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실제로 이익으로 증가할 수 있는 자율주행 관련된 그런 업종들 그리고 리오프닝으로 인해서 실제로 이제 기업 이익들도 증가하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리오프닝 관련 주들 그리고 웹 콘텐츠 관련돼서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업종들이 좀 유망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자율주행이랑 리오프닝, 그다음에 웹 컨텐츠 이런 것들은 사실 지난해 연말부터 시기를 좀 그리셨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하반기에도 주목한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가장 궁금한 것은 네. 초기에 글씨를 써 나갈 때, 시계를 그릴 때 네. 어떤 생각으로 이 처음에 자율주행과
아니면 리오프닝과 이 웹 컨텐츠가 좋을 것 같다. 이 어떤 근거에서 그걸 처음에 시작했을까요? 왜냐하면 그 부분이 네. 투자자들로 하여금 상당히 어떻게 보면 벤치마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환호할 때는 좀 늦거든요. 환호할 때는 좀 늦다고 봐요. 근데 네. 저도 항상 시장을 판단을 하고 이런 외국인과 기관 수급들도 항상 체크를 하고 다 보는데 항상 뉴스에서도 나오잖아요. 뉴스에서도 앞으로 산업들이 어떻게 될 것 같고 어떻게 될 것 같고 어떤 산업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을 봤을 때도 또 생각외로 이런 그 상장돼 있는 주식 시장에서는 또 별로 조용히 움직이고 있는 그냥 조용히 가고 있는 회사들이 또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조용할 때 남들이 잘 모를 때 오히려 내가 이 회사들을 투자했을 때 앞으로 어떤 뉴스가 나올 건지 앞으로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될 건지 그러니까 저도 그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스터디를 하고 또 탐방을 가고 그래서 실제로 확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앞으로 성장하는 산업이 뭘까를 먼저 생각을 하고 네. 그 안에서 내가 그러면 좀 유리하게 살 수 있는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리고 저도 한 종목을 투자하고 샀을 때 그냥 한 번 사고 끝이 아니거든요. 계속 그 회사에 또 통화를 해보면서 괜찮아지고 있는 건지 사면서 또, 공부를 하는군요. 사면서 또 확인을 해요. 확인을 하고 제가 생각한 그림으로 가고 있는지 또 체크를 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승률을 높이는 게 좀 가장 바르지 않을까. 그리고 산업 같은 경우도 뭐 지금 모든 레포트들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오픈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개인분들도 조금만 더 신경을 쓰고 하시면 그런 것도 충분히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변동성도 많고 참 어려운 시장 속에서 제28회 한경스타워즈 상반기 대회에서 수익률 1위를 기록한 분을 모시고 실전 투자 경험과 함께 전략까지 들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금융투자 명동금융센터 김대현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